가장 아끼는 사람, 늘 웃으며 지내고 싶은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혹시 할 말을 잃고 마음만 다치는 경험, 얼마나 자주 겪고 계신가요? 어떤 논리나 설명도 통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다 맞다고 밀어붙이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조차 않으며 근거 없이 고집만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사람. 어쩌면 당신의 일상도 이런 인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어조로, 차분한 설명으로, 심지어 감정을 내려놓고 이해하려 해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맞아.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라며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갈등만 키우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소통이나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대화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어쩌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3가지 대응 전략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이런 유형의 인물과의 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여성, 김수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죠. 그녀는 30년 가까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센 남편과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뭘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이에요.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말을 꺼내면 결국 싸움이 되니 이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감정의 소모전 속에서 해답 없는 갈등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인 공세에 휘말려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논리로 이기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지위 확보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반응하고 더 이상 감정 소모 없이 당신의 평온을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직장 내에서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후반의 남성, 박민준 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온화한 성품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한 명의 핵심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입사 10년 차가 넘는 베테랑이었지만 중요한 회의 때마다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물론 대표인 박민준 씨의 제안까지도 종종 노골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을 존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며 의견을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저를 가르치려 들고 회의는 그 사람의 동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강한 고집 때문에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다른 직원들마저 침묵하게 된 현실의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중 또다시 그 직원이 대표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 방식은 제가 해왔던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민준 씨는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한마디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꺼냈습니다.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제 입장은 다릅니다. 짧지만 명확한 이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직원은 처음으로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며 더 이상 주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대표님, 오늘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준 씨는 회의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제 입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의견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나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은 간결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큰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박당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고 반대로 아무런 제지 없이 넘어가면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독단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심리적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말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제 입장은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다양한 얼굴을 가졌다고. 그러나 독단은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요합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때로는 단호한 한마디가 거센 말의 흐름을 조용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원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종종 심리적인 방어 기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내면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확증 편향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의견이나 정보는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혹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경험 등으로 인해 내가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옳아야만 한다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퇴직 교사였던 이상철 씨입니다. 지적이고 차분한 말투를 가졌지만 가족들과의 대화 단절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제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요.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제 의견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아빠 기준에서만 말씀하세요.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며 제 말을 막아버리시죠. 이상철 씨 본인은 가족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려는 선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철저히 자신의 경험과 기준에 근거한 일방적인 관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리면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 고백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한 태도 이면에는 단단함이 아니라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방어기제를 자극하여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에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 싸움을 벌이면 결국 자신만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둘째, 상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앞서 제시한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제 입장은 다릅니다. 와 같이 우회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며 대화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차단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진실을 찾기보다 승패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같은 주제로 몇 번이고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두 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면 제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네요. 와 같이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결단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당신이 틀렸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준을 당신의 삶 속으로 억지로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왜 유독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상처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더 쉽게 마음이 다치고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적어도 내 입장은 이해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고 일방적인 주장 앞에 내몰릴 때 우리는 더 큰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담했던 한 여성, 최은희 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0대 중반, 두 아이의 엄마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제가 다른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당신은 뭘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사회 경험이 더 많으니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제 말을 묵살해버려요. 은희 씨는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남편은 늘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 말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렇지라며 그녀의 감정마저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속 편하죠.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정서적 침묵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앞에서 처음에는 반박하고 맞서 싸우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완고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이해하고 받아줄 거니까 하는 무의식적인 기대나 안일함이 그들을 더욱 독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경계가 흐려지고 감정적인 배려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까지가 내가 존중받아야 할 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은희 씨에게 제가 제안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당신은 몰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그녀는 차분하게 이 한마디를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판단이고 나는 내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요. 이 말에는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도나 논리로 이기려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담긴 단호한 경계선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너무 어렵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건 당신의 판단이고 나는 내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일방적으로 물러서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더 많이 참고 희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더라도 감정이 아닌 존중으로 그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만 커지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독주가 될 때
그 관계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실전 대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았으며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에게 대뜸 당신이 틀렸어 라고 반박하면 그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자신의 입장과 경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감 또는 인정의 표현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일단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지만 저는 혹은 제 생각은 과 같이 자신의 입장이나 경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대응법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설명이나 설득, 심지어 강요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반박 대신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판단하신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관점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식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기보다 자신의 논리나 근거를 스스로 점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로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자신의 논리가 허술함을 깨닫고 말을 멈추거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지혜로운 소통 도구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자기 보호 방법입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논리나 설명도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하며 존중 없이 대화를 이끌어갈 때는 더 이상 그 대화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등입니다. 이 말은 대화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상처를 막기 위한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로 맞대응할 때 더욱 강하게 나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일단 종료되었다는 선언 앞에서는 그들도 더 이상 함부로 논쟁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상담 사례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우리를 연결하고 지켜주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이 지나치게 소모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먼저 대화의 문을 닫는 것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정하며 선 긋기, 질문으로 생각 유도하기, 대화 중단 선언하기. 이 3가지 전략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황에 맞게 조금씩 연습하고 적용해 보세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휘둘리던 삶에서 벗어나 말로써 자신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화 전략들을 실제로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동료와의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러한 전략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름은 한지영.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처음 상담실을 찾았을 때 매우 지친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의견을 내도 꼭 제 말에 토를 달고 무시하는 동료 강사가 있어요. 회의 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방식이 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깎아내려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넘겼는데 이제는 회의 시간에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그 동료는 비슷한 경력의 다른 강사였는데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미묘하게 한지영 씨의 의견을 부정하고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스스로를 갈등을 피하고 싶은 평화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 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자꾸 저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속에서 화가 쌓이고 그렇다고 맞서 싸우자니 너무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전략, 특히 인정하며 선 긋기와 질문으로 생각 유도하기를 중심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다음 회의에서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해냈어요. 그 동료가 또 제 의견에 대해 그건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별로였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네. 지난번에는 그랬었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 방식대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회의 말미에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제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그 동료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함부로 지영 씨의 의견을 깎아내리지 않았고 지영 씨 또한 회의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말 한두 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제 자신이 달라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예전처럼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단순한 음성 신호가 아닙니다. 말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의 말투나 고집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수용할 말의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십시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명확하게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논쟁 대신 질문으로 상대의 생각을 유도하며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화를 멈추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연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종종 소통이 아닌 지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무대에 함부로 올라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 즉 그들에게 효과적인 한마디와 3가지 실전 대화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나를 지키는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제 입장은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현명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3가지 실전 대화 전략을 기억하세요. 인정하며 선 긋기. 상대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는 듯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분명히 밝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질문으로 생각 유도하기.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직접 반박하는 대신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대화 중단 선언하기. 감정 소모가 심하거나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명확하게 대화 종료 의사를 밝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 전략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그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존엄성과 평온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합니다. 그 중에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내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하며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서 싸우고 설득하려 애쓰다 보면 결국 지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대응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말로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말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한다면 마음속으로 먼저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저것은 저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과는 다를 수 있다. 나는 나의 기준과 태도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분한 미소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라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지켜주고 상대방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용기와 단단함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